때로 몰려다니며 칼날 같은 등지느러미와 날카로운 이빨로 자신보다 수십 배 큰 물고기들을 찢어 죽이는 수중 괴물. 피라니아보다 더욱 잔인하고 더욱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수중 괴물. 우리 역사 속에도 존재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강을 핏빛으로 물들인 수중 괴물의 정체.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아무리 큰 고래라고 하더라도 칼날 같은 등지느러미로 찢어 죽이는 잔혹한 바다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수피라고 기록된 괴물인데요. 장수피와 맞서게 되면 여러 마리에 둘러싸여 뜯어먹혀 죽게 된다고 하네요.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인데 등에 전기톱 같은 게 막 달려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썰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영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18세기 문인 심재가 저술한 필기 잡록인 송천필담에 바다에서 장수피가 고래를 공격하는 걸 뱃사람들이 보고 고래고기 한 덩이만 던져다오 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면 꼭 고기 한 덩이를 배 안으로 던져준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약간 용감한 사람이 야, 나도 고기 한 점 줘! 그러면 딱 쳐가지고 바다 위에서 고기를 하나 딱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막 구워 먹고 막 이러면. 이런 게 실제로 있을까요? 실제로 있을까요? 현대의 학자들은 이 장수피라는 이 말이 고래를 일컫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피라는 뭐 그런 물고기가 있다라는 식의 기록이 딴 데에서도 보이는데 범고래 같은 것들은 공격성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고래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하죠. 또 범고래가 이 핀이라고 하죠. 이렇게 위로 솟은 형태의 이 지느러미가 굉장히 멋있는 그런 고래입니다. 멋진 지느러미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딱 나왔다가 딴 고래를 확 물어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거는 진짜 최강의 물고기다. 장수피가 정말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물어뜯는 장수피보다 더욱 괴이한 물속 괴물도 존재합니다. 몸 하나에 6개의 얼굴, 그래서 신유육면이라고 기록된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신유육면이라 기록된 이 괴물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길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것일까요? 고대일록이라고 하는 옛날 사람이 쓴 일기장입니다. 길이가 10척이니까 대략 한 3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길입니다. 장계를 했다는 것은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처럼 이런 이상한 물고기의 출현을 알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키의 2배가 넘는 커다란 물고기인 이 괴물은 몸에 6개의 얼굴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개의 얼굴마다 2개의 눈이 있었을 테니까 총 12개의 눈이 있는데 그것이 꽤 큰 편이고 소의 눈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꽤 크고 뭔가 좀 꿈뻑꿈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고대일록은 조선시대 의병장 정경운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부터 19년 동안 소모관으로 일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이 괴물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후에 어지럽고 흉흉한 조선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흉한 징조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왜 흉한 징조라고 생각을 했느냐? 희귀하네. 이거야 우리 비싸게 팔 수 있겠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왜 이걸 흉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고려시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은 세상 만물이 어떤 음기와 양기 같은 그런 어떤 기의 조화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제가 한번 해설해 볼게요. 실제로 이런 거 아닙니다. 눈이 12개가 있는 물고기가 잡혔어. 무슨 물고기에 눈이 이렇게 많아.
음양 오행을 따져보면 사람의 눈은 나무의 기운, 목기에 해당한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물고기에 이렇게 눈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나무의 기운이 너무나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느냐. 잠깐만, 이번에 높은 정승이 된 그 양반이 임대감 아니었나? 임대감이면 숲을 임자를 많이 쓰잖아요. 나무 목자가 2개예요, 한자로 써보면. 그래서 나라에 나무의 기운이 너무 과도하게 퍼지다 보니까 물고기도 눈이 막 이렇게 여러 개 생긴다고. 상감마마 임대감을 정승 자리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이 물고기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백제 멸망을 앞두고 지금의 부여 백마강인 사비하에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서기 659년 5월에 왕도의 서남쪽 사비하에서 큰 물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3길이었다. 한 길이라는 단위가 2.4m에서 3m 내외라고 하면 약 8m 안팎으로 보이는 아주 거대한 크기의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사비하 대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제가 660년 나당 연합군에 정복당한 후 멸망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사비하 대어가 죽은 채로 발견된 거죠. 어쩌면 나라의 운수와 세상의 덕을 감지하는 그런 신비한 물고기여서 세상사가 너무 괴로워지고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이 물고기도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서 나온 것이 아니냐. 백제 멸망의 신호는 당시 신라의 공주 기군, 지금의 서산 일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100척인 물고기, 장백척. 대충 어림잡아봐도 사람 키의 수십 배에 이르는 길이죠. 거기다가 무슨 독이 있는 물고기였는지 이거를 사람들이 먹어봤더니 모두 다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 역시 대표적인 흉조로 널리 퍼져 있는데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치러 들어오기 직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비하의 강물과 왕도의 우물물이 괴이하게 변화하게 되는데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가 요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이야기 신기하잖아요. 정말로 무슨 거대한 수호신 같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학설은 아닌데요. 실제로 바닷물에 피로 물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죠. 적조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미생물이 갑자기 바다에서 많이 생겨나면 바닷물이 시뻘겋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바닷물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닷물이 피로 물든 것, 백제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사실은 기후변화의 피해가 당시에 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뜻 아닐까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흉년이 들고 홍수의 피해를 입는다거나 여러 가지 나라의 국력이 약해질 만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기후변화는 7세기 말 백제에도 어쩌면 큰 문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 요즘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속 괴물이 모두 잔혹하고 불길한 것만은 아닙니다. 조선 후기 형조참의, 병조참판을 역임한 김육은 성균관 태학생 시절 상소문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고 가평 잠곡에 은거하게 되었는데요. 집 앞 연못에 물고기를 돌보다 아주 기이한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그는 집 앞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를 길렀는데 늘 연못에 가서 구경하며 즐기다 먹이도 종종 던져주었다. 특히 물고기 중에 이름은 모르지만 가늘고 긴 것이 있어 기이하게 생각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경고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서 넉살도 좋게 저는 물고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상한 사람. 그 후 김육 앞에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오후 대낮에 폭우가 쏟아지며 천둥과 번개가 시끄럽게 치더니 용 한 마리가 연못에서 솟아올랐다. 용은 검은 구름에 쌓인 채 날아올라갔다. 물고기의 신비로운 초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이 되어 올라간 물고기는 다시 김육 앞에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작은 고개 하나를 보니 하얀 기운 같은 것이 부글부글 넘쳐올랐다. 김육이 바라봤지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뒤에서 빠르게 소리쳤다. 거기 가는 양반 잠시 멈추시오. 그는 보는 앞으로 달려와 김육의 손을 끌고 산 위로 불이 나게 달렸다. 하얗게 피어오르던 기운은 해일 때문에 물이 넘친 것이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김육은 거의 해일에 휩쓸릴 뻔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 지난 꿈에 봤던 사람인 것 같았다. 그 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용이 김육에게 은덕을 갚은 것이라고들 했다. 산 가까운 곳에 연못 속에서 사는 물고기로 연꽃 핀 연못의 신령스러운 생물이라는 의미의 연지신물. 김육은 연지신물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물과 관련된 괴물 이야기들, 특히 바다에서 만나는 괴물 이야기라든가 큰 강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 괴물 이야기 같은 것들이 조선시대 기록 중에는 좀 자주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 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선은 중앙 집권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나라였죠. 지방의 모든 방방곡곡을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과거 공부만 하면서 책 보고 시험 치고 이런 것만 하던 선비들이 바닷가에서 어민들이 살면서 생활하는 모습 이런 거 처음 보게 된 거죠. 또 사또 나리께서 오셨으니까 잘 대접해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아 선비님 이게 진짜 기가 막히고 몸에 좋은 겁니다 라면서 딱 주면 야 이건 뭐 뱀처럼 생긴 이런 걸 나보고 먹으라 그래 라고 하면 아 이게 뱀이 아니라 장어입니다 선비님 끝내주는 거 드셔보십시오.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기록에 남기는 거죠. 이제 이 마을에 와서 희한한 걸 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뱀을 잡아먹더라. 어디에 사람들은 뱀 잡아먹고 사는 종족이 있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가 생겨서 퍼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